이분이 72세가 되셨어요. 그 아내는 56세입니다. 두 분이 같이 뭘 보는가? 양자역학을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께 그게 이해가 되시냐고 여쭤봤어요. 왜냐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두 분이 동시에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보세요? 그랬더니 보면 뭐가 좀 알까 싶어서 본대요. 이게 학습 동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입니다. 남부터미널역에 내리셔서 전설의 고향 가요. 그러면 알아서 기사님께서 예술의 전당에 데려다 준다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우리는 이런 현상, 말 끝마다 머리에서 단어는 맴돌지만 실제 그 단어가 밖으로 나오지는 않는 일명 설단 현상이 자주 벌어지고 심지어 내가 낳은 애 이름도 까먹게 되는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질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때를 우리가 보통 중년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의 중년은 몇 살일까? 최근 연구에 따르자면 40세부터 많게는 75세에서 80세까지 중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중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가 중년인가? 돋보기가 필요할 때부터가 중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학습을 시작해야 되는 때가 바로 중년이다. 이렇게도 재정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재학습이 중년기에 보다 필요한 이유는 뭘까? 케임브리지 대학의 데이비드 베인브리지라고 하는 교수가 중년 집단의 지능을 연구하면서 젊은 층과 비교했을 때 중년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능을 종합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중년에야 비로소 신을 닮은 지혜와 이성과 기억력을 갖는다. 사물을 판단하고 그 사물에 대한 여러 결과치를 내게 되는데 이런 결과치가 중년에 현저히 높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연구만 있느냐? 다른 연구가 또 하나가 있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진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지능은 어느 시점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가 봤더니 놀랍게 그건 바로 중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년 중에서도 남성은 보니까 50대 후반 정도가 가장 피크를 딱 찍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60대 중반 이후에도 꾸준히 지능이 증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중년이 가장 높은 지능의 측정치를 보인다는 거, 이건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던 지능 속에도 신화가 있구나. 배움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도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능이 높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우리는 공부는 했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기 싫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까요?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효도를 했던 겁니다. 공부를 했던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된다면 하라는 학습의 영역이 아니라 자발적 학습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왜?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왜? 아무도 나에게 회초리를 들이대는 사람도 없잖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공부는 그 전의 공부보다 훨씬 더 놀랍게 몰입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성취도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두세 번에 걸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활동적으로 나이 들어가고 의미 있게 나이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학습이라는 거고 이 학습 활동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또래군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수명이 길고 삶의 만족도도 높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해 봤더니 글로 남아있는 기록의 유품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공부하냐고요. 옛날에 중학교로 학교 끝났고 고등학교로 학교 끝났고 뭐 대학 다니다 말았고 혹은 뭐 대학 졸업하고 나는 뭐 심지어 대학원까지 한 사람이야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중년 이후의 학습은 우리가 말하는 생계 중심의 학습도 있습니다. 이건 흔히 자격증 중심의 학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제2의 인생을 도모하는 취업을 기준으로 한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목표 중심으로이기 때문에 결과치마저도 좋다면 최상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말 그대로 중년 이후에 할 수 있는 가장 신나는 사치가 바로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노인대학뿐만 아니라 중년대학뿐만 아니라 장년대학이 따로 있고 주부대학이 따로 있고 뭐 사이버대학이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통신대학도 있고요. 최근에 유튜브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세바시와 같은 끊임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대중 강연이 주기적으로 열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 학습의 장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무슨 공부를 할까 이 생각을 하시죠? 중년 학습의 원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무엇을 공부하냐가 아니라 어디서 공부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공간에 누구와 함께 공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래도 괜찮고 세대를 달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정기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매주건 한 달에 한 번이건 정기적으로 함께 그 공간에서 만나. 그게 사이버 공간이건 아니면 오프라인 공간이든 상관없이 그 멤버들과 함께 동일한 학습을 함께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관계망까지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중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야 될 망은 학습 관계망인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보니까 내 부모가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는데 어디든 가려고 하지 않으시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땐 먼저 돈을 내놓으세요. 괜찮다 싶은 공간을 찾으셔가지고 등록을 먼저 해놓으세요. 반드시 아까워서라도 가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학습 공간에 간다는 게 반드시 시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중년 이후가 되면 시간이 놀라울 정도로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에 하루에 여가 시간이 13시간 이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여가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할 것인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집 나서면 돈입니다. 그리고 어디 학습 공간에 가면 어디 가더라도 뭐 차를 한 잔 마셔도 우리가 자판기에서 커피 그거 하나 마셔도 그거 400원이에요.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이 움직이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할 것, 먼저 등록하고 그다음에 가시길 권하는 것. 이게 바로 센스라고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역으로 나는 가고 싶은데 자식들이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를 봐주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죠. 하나, 아이를 봐주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봐줄 수 없다라고 선언 미리 하시고요. 요 공간은 반드시 지키는 것. 그래야 나머지 공간도 침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시간을 딱 내놓는 거. 요거 하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 아이의 엄마와 재계약을 하는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요새는 뭐 온라인이 워낙에 잘 돼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수많은 여러 학습 공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1강, 2강, 3강, 4강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마련돼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봤던 분 중에 너무 놀라운 분은 이분이 72세가 되셨어요. 그 아내는 56세입니다. 나이가 조금 차이는 있죠. 두 분이 같이 뭘 보는가? 양자역학을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께 그게 이해가 되시냐고 여쭤봤어요. 왜냐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두 분이 동시에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보세요? 그랬더니 보면 뭐가 좀 알까 싶어서 본대요. 이게 학습 동기입니다. 처음부터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아는 것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것. 이제는 이런 세상이 무한대로 열려 있잖아요. 중년 이후의 삶을 위한 세상이 완벽하게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돈 내고 하는 공부예요. 이게 아까워서라도 한다. 심지어 끝까지 한다. 그리고 이 정도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와 비슷한 열정, 나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또 소규모 네트워크가 또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비용이 들다 혹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것과 관계없이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시작이 중요하다고. 다만 그 시작을 내용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요.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공간만 설정하시면 그 안에 대부분의 모든 학습 주제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가는 행위가 발생해야 학습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연결성 있다 없다 혹은 비싸다 싸다 혹은 뭐 멀다 가깝다 아무런 관심 갖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눈에 보이고 머리에 떠오르는 공간에 발부터 들여놓는 것. 그게 바로 어쩌면 중년 이후의 학습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뜨거운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